안녕하세요. 닥터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두통 완치훈련입니다. 편두통, 당연히 이제 한쪽만 아픈 겁니다. 머리에 한쪽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쪽골이 아프다 그러죠. 그게 이제 쪽골이라는 게 한쪽 골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요, 편두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두통입니다. 그냥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이 편두통이라는 특별한 병이 있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 머리가 아픈데요. 그냥 무지 아프다라는 편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박동성이에요. 박동성이 뭐냐면은 콱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이게 아프기 시작할 때는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게 아픈 게 어느 정도냐면요, 막 해가지고요, 일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 뭘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편두통의 특성이거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한번 나타나면은요, 몇 시간, 몇 분도 있긴 하지만 몇 시간, 또 어떤 심한 경우는 며칠 가기도 하고요. 이 두통이 있을 때는 메스껍기도 하고, 실제로 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소리하고 빛이 싫어요. 내가 이제 무슨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소리 공포증, 빛 공포증. 이게 사실은 이제 두통이 더 아픈 건데요. 그럴 정도가 되죠. 또 이 편두통은요, 조짐이라는 게 있어요. 조짐. 그러니까 두통 말고요. 이게 편두통하고 따라오는 이게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각 장애입니다. 시각. 그래서 이게 뭐가 번쩍이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지그재그 선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나가면은 또 거꾸로 이렇게 눈에 까만 점이 생겨요. 그래서 까만 점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시각 증상이고요. 감각 증상도 있습니다. 저림 증상 또는 이게 감각이 안 느껴져요. 이런 증상도 있고요. 언어 증상도 있습니다. 언어 증상은 뭐냐면은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런 이제 아주 흔하진 않지만 이런 언어 증상을 조짐으로 이 두통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편두통은요, 이 촉발하는 요인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내가 제일 공통적인 거는 이제 스트레스고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편두통이 촉발되기도 하고요. 냄새, 기분 나쁜 냄새라든지 거슬리는 냄새가 촉발되기도 하고요. 음식, 음식 중에는 이제 술이 촉발 요인 중에 흔한데요. 적포도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와인이.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치즈, 오렌지, 초콜릿, 조미료,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촉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 어떤 사람들은 반짝이는 조명,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약물도 촉발시킬 수 있는데 피임약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또 여성들 경우에는요, 생리전, 이것도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요, 물론 전 연령,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다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젊은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들한테 편두통이 흔하죠. 이 편두통이 기전이 뭐냐? 이 편두통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요. 이거는 박동성이 있으니까 혈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 주위에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요. 동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혈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 심장이 펌프를 해서 확 오면은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약해지면은 혈관이 줄어들죠. 이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요, 주위에 이 신경들을 건드려요. 이게 이제, 근데 이건 누구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그 뇌로 전달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 조그만 혈관의 박동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은 그게 두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긴장성 두통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은 혈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긴장성 두통은 두피에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뭉치는 거거든요. 그 뭉치는 것을 혈관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두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죠. 자, 이게 이제 편두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편두통이다 라고 본인이 진단하기도 하고 또는 의사에 의해서 이건 편두통이다 라고 진단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들은 편두통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편두통이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한쪽의 두통이죠. 네. 그래서 사실 편두통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한국 사람한테는 드문 병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병이거든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쪽 두통은 굉장히 흔해요. 근데 편두통은 드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반대죠. 편두통이 굉장히 흔하죠.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편두통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편두통 약에 먹는 약이요, 이 한쪽 두통에도 잘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편두통이다. 편두통 약을 먹고 나니까 편두통이다 라고 이게 진단을 확신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오인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워낙 아프다 보니까 이 특별한 이유를 찾아요. 내가 한쪽 두통이 굉장히 심한데,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를 찾는데 그게 편두통이다 그러면은 진단이 제대로 됐구나. 또 약을 먹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편두통이다라고 믿게 되는 심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을 찾아서 특별한 치료를 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 때문에 한쪽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우리가 오인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다르거든요. 편두통은 혈관, 한쪽 두통은 혈관이 아니고요. 긴장성 두통, 그러니까 두피 주위의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 옵니다. 서로 다른 병이죠. 이렇게 그 편두통과 한쪽 두통의 메커니즘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같습니다. 네, 원인이 같기 때문에 완치 훈련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편두통이든 한쪽 두통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이 같기 때문에 완치 훈련도 같이 됩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사실 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원인이 모든 원인이거든요. 첫 번째가 힘듦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예민한 몸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두통 또는 한쪽 두통에 더 많이 고통을 받게 되죠. 네, 세 번째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의외로 비숙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면도 당연히 편두통과 한쪽 두통의 원인이지만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또 원인이고요. 이게 굉장히 요새는 흔합니다.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숙면을 못 하고, 이게 이제 비숙면이거든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뇌에 생긴 두통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두통회로. 네, 그래서 두통회로라는 것은 내가 두통에 대해서 이제 두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요. 네, 그 두통 자체가 아니라 두통에 대한 불안감이죠. 내가 뭐 때문에 또 두통이 오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이러고 평생 사는 거 아니야?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라는 게 불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두통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해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검색을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해하고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약을 자꾸 복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약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약이라는 것이 원인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증세를 고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이 효과가 있을 땐 효과가 있는데 약이 효과 떨어지면은 그 반동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이러면은 이제 머리에 두통이라고 생깁니다. 그리고 숨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의 내 삶이 부담이 있어요. 뭐 그게 일이 됐던 공부가 됐던 내가 학업이 됐던 일상이 됐던 돌봄이 됐던 이게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뭐 싫어하거나 부담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한 일이고, 이럴 때 내 속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속마음에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걸 회피하고 싶어요. 네, 회피가 두통회로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혈관 박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피의 근육이 긴장을 해요. 근데 보통 때는 그것이 뇌로 전달되지 않고 두통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통회로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그냥 조그만 긴장이, 조그만 혈관의 박동이 10배, 50배, 100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두통으로 증폭되게 됩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완치훈련도 쉬우시겠죠? 편두통, 한쪽 두통의 완치훈련입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일단 너무 지쳤으니 회복부터 하자는 거죠. 네, 내 몸맘 회복 훈련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월화수목금토일 휴가 다 똑같습니다. 방학.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그것도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일이 됐든, 이동이 됐든, 모임이 됐든, 놀기가 됐든, 돌봄이 됐든, 아니면 운동이 됐든, 내가 일상을 수행하는데 10%를 덜 해야 돼요. 평소 내가 했던 것에. 내가 이미 별거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를 남겨야 내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쉼과 숙면 훈련입니다. 네. 숙면 훈련은 아까 이제 기상 훈련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숙면이 뭐냐면은 깨지 않고 깊게 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밤에도 자꾸 깨고, 이거는 숙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지 않고 한 번에 깊게 자게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숙면 훈련인데요. 이 숙면 훈련을 하려면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자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안자기를 하면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숙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 안자기를 하려면은요, 이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피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쉼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피로는 이게 의식이 있을 때 낮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잠은 의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피로를 갖다가 머리에서 느끼니까 이걸 잊고 싶어 해요. 네, 잊고 싶어 하니까 자꾸 잠을 통해서 그걸 잊고 싶어 하는 게 피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보통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피로하고 잠을 갖다가 자꾸 이게 혼돈을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낮에는 쉼 훈련을 통해서, 쉰다는 것은 몸도 안 움직이고 머리도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멍 때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닥터가 이전에 가르쳐 드렸던 생각 중지 훈련을 통해서 머리를 안 쓰기를 해야 됩니다.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스마트폰 하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니까 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졸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밤에 내가 안자기를 해야 내 몸이 알아서 나를 숙면을 취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다음에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기상 시간이 6시라고 한다면은 11시 반 이렇게 정한다고 하죠. 그럼 11시 반 이전에는 절대로 졸려도 안 눕는 겁니다. 11시 반 이후에도 졸려만 눕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졸려서 누운 거지 내가 자려고 누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으면 바로 일어나는 거고, 다시 졸리면 또 누울 수 있어요. 네, 이래서 나는 안 자려고 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진짜 수면 시간이 좀 짧아져요. 근데 안 자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숙면이 되고, 숙면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면 시간을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숙면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요, 둔감 훈련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내가 거꾸로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부러 내가 할 일을 갖다가 다 하지 않기. 내가 100을 해야 내가 편안한데, 네, 여기에 이제 다 하려고 하면 내가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럼 일부러 90만 하기,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늦게 가서 무언한 당하기, 일부러 기다리기예요. 일부러 지저분하게 살아보기. 네, 다 일부러 하는 겁니다. 내가 민감하게 된 걸 갖다가 둔감하게 하는 훈련. 이것도 한 2주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라는 거죠. 네 번째가 두통회로 깨기입니다. 네, 두통회로 깨기는, 두통회로를 만드는 원인이 불안, 연구, 약,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네, 불안? 아플 때면 아파봐라. 아파봤자 두통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완치할 수 있는 병이야. 이렇게 가면은 내 불안이 깨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연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고, 또 이렇게 하니까 좀 낫고, 이렇게 하니까 안 낫고, 전에 비해서 더 낫고, 전에 비해서 더 악화됐고, 이건 연구거든요. 네, 연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은 어떻게 하느냐? 약은 당장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약이 두통회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은 증세가 완치훈련하면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통이라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내 삶의 부담을 내가 회피하는 내 속마음 때문에 두통이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현재 내 삶 맞서기를 해야 되겠죠. 피하지 않고 맞서기. 일단 내가 맞서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쉽게 하기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고 자신한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엔 되게 막막해요. 회피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회피 자체가 그게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 속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진정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점점 쉽게 하기가 되고요. 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회피하지 않고 쉽게 하면은 쉬워지죠? 네, 그러면 두통이 좀 좋아집니다. 두통이 좋아지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증세가 좋아지고 쉽게 하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완치가 되는 것이죠. 자, 편두통. 네, 완치가 어려운 병이 전혀 아닙니다. 약이 아닌 훈련으로 완치해보세요. 3개월이면 됩니다.